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관시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주관시향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를 한 번 더 진단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 영상이 있죠. 그래서 위험 진단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요약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별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 지난주는 엔비디아를 말씀드렸더니 결국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전후에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그런 전략. 짧게 짧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써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랑 동일할 거고요. 다음 주는 주주총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의 영향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3월 개월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 이슈랑 같이 딱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이 구간이 마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우리는 벌써 전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저는 26,000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깰 수도 있지만 26,000에서 산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600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렇지만 2600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벌써 2600은 쌍바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지금 6만 정도 돼 있죠. 6만 9천 얼마가 돼 있고 SK 하이닉스도 떨어져 있고요. LG전자 12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17만 원이고요. 기아차도 7만 1천 얼마죠. 그 다음에 건설주도 반등이 나왔지만 쟤들은 반등 안 해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으로서 시장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건 맞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막 허구한 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이 또 도리어 이제 하반기에는 중국이 어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상태를 중국이 겪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는 완전 셧다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QT인데 QT의 양적 긴축. 저게 이제 크게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QT가 더 위험하다 보는 게요. 금리 인상은 인상이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갔으면은 빚을 갚으면 됩니다. 한계 기업들이 이제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한계 기업의 부도는 원래 1년 정도로 버티더라고요. 예, 지금 바로 부도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데 지금부터 1년이 부도가 났을 때가 정말 위험해지는 그 구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QT는 진짜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제 자금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금이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해소해 가야 돼요. 해소해 가면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줄면까 주가는 떨어져야 되죠. 이제 그 부분이죠. 이제 규치 때문에 3월, 4월 투자가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올라가는데 중장기로 큰 금액을 갚아야 되는 사람일수록 단기 숏하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게 보면 되거든요. 채권에 투자하다가 이제 다시 갚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5월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양적 긴축이 일어났을 때 과연 시장이 요동치면은 아직 덜 빠진 자금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힘들구나 아니면 저걸 빌미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구나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튼 하락이니까 우리는 그거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이고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디폴트 수준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를 공격을 하고 키우 공격을 하고 그런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럽 지역의 CDS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 브라질, 터키 똑같이 덩달아 다 높아졌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만약에 핵을 쏠 거면 아예 말 안 하고 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뒤통수 때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설마라는 게 있어요. 설마라는 게 있고 그 상황을 위해서 빅스나 인버스 쪽으로 투자도 약간은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이에요. 절대 풀 포지션 아닙니다. 해지 포지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위험인데요. 원유, 천연가스, 밀 이것들은 급등락이 있고요. 우리가 그나마 급등이 나왔을 때 투자해 줄 수 있는 반대편 방을 투자할 자산은 원유로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와 밀은 특히 천연가스는 우리 지금 생필품에 바로 연결돼 있고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중국도 미국한테 수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숏 포지션은 정말 안 좋습니다. 롱 포지션도 오히려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밀은 1년 걸린다고 했죠. 한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격에 가깝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반등이 일어났고요.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반등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 반등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자기가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인 견인이면 주가가 유지될 거지만 CES 같은 주가 견인이었으면 다시 급락으로서 대시대금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 NFT P2E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한 주간이었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가 4월 초가 되고 4월로 넘어가는 주잖아요. 3월 말에 후폭풍이 올 수도 있고요. 28일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의 시장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3월을 잘 그래도 마무리하는지 아닌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중순부터 시장이 조금은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기간 전에 어느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 놓고 다른 거 사지 마시고 단기 채권으로 사시고요. 중장기로 투자한 거 포트만 20분의 1 정도로만 비율을 오히려 더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영상은 잠재적 위험 진단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요약본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는 아마 올해 내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만 사라져도 크게 무리는 없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프리뷰고요. 여기 안에 있는 주요 이벤트를 이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큰 이슈가 없습니다. 미국채 이제 입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월요일날 이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이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거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와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수와 고용 변화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시장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빅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산업이익이 나오긴 하지만 크게 3월 말에 크게 요동칠 만한 건 없고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없고 좀 쉬어가고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을까. 지금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에서 놀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700 한 30 정도에서 50이니까 2700 선이죠. 2730 전후에서 크게 많이 안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 분석인데요. 이번 달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좋아요. 플러스 인체로 딱 마감을 해준다면 여기를 바닥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다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고요. 물론 반대로 말하면은 QT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공매도 요건하고 몇 개만 바꿔가지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완전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주가는 쫙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 고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이 지수를 주어진 상수로 생각했을 건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3000이었던 게 3000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이슈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여기를 딱 찍었거든요. 저는 삼중바닥을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붕 떠 있죠. 여기 아직 여기에 있거든요. 하늘에 떠 있다는 게 얘랑 만나서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선 받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삼중바닥 한번 씌워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짜증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 한 번 더 후드를 당해야 이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짝꿍댕이로 가서 여기 하고 한 이 정도 여기 선에서 3호 정도에서 딱 추스려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약간 원하고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제 원하는 대로 안 가죠. 자본에 흘러가는 상황,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 논외한 사람들은 여기 33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의 반대급부로 저는 370, 38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죠. 지금의 이미지는 딱 반반 정도 딱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간을 보는 이유는 야간에 이거 찍었어요. 제일 저점을. 346.60. 이거는 삼성전자가 하락 안 해도 되는 하락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걸로 해서 선물 동향을 봤는데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야간을 못 잡아내요. 야간에서 움직이는 정도를 네이버가 못 잡아내기 때문에 사실상 주야간을 해서 이제 이걸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두 개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녹색선 있죠. 녹색선을 만나는 구간까지는 열어주고 볼린저 밴드도 열려 있거든요. 요 구간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가운데 선에 딱 걸려서 바로 오르고 내림을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 기간 동안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 만큼 플랫하게 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내려왔거든요. 오른 거에 3분의 1만큼 내려왔고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완전 치명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하고 완전 안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 지원하는 미사일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이 조금 신경 쓰게 만드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조금 플랫하게 조금 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만나고 가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딱 330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만나고 다시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플랫하게 가거나. 왜냐면 급등과 급락을 동시에 맞았고 이제 그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플랫하게 가는데 그때보다는 경제적인 체력이 대기업들이 좀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는 고유 위험,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익 대비 너무 가대평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점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게끔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그 이슈는 약간 내 뷰를 내려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코스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올해가 아니고 2, 3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봉 분석까지 하면서 연결을 했고요. 이제 코스피 월봉 분석도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지표고요. 2600 정도 됩니다. 2600이 이제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월봉 기준을 두 번 찍었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지 않나 보고 있고요. 국자는 여기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2400, 300. 여기가 아마 330 정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보상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의 뷰는 여기 정도입니다. 마지노선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05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봤을 때는 간과를 했던 거죠. 얘가 상장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흔들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봉 분석이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구간이고 2630 정도까지가 이제 지켜질 것 같고요. 여기 있는 2750. 근데 이 선을 지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여기까지.
2750 약간 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넘어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익절하면서 대응했다가, 왜냐면 진짜 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하반기로 해서 7월 8월쯤 해서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이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도 뭐 동일합니다. 아까 코스피 200이랑 비슷한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고 요 위로 이제 올라가는 요 구간 2750, 70이죠. 요 구간에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여기서 플랫하게 여러 번 맞은 것처럼 여기서 동일하게 여러 번 맞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튀어 올라와서 여기 2850까지 해서 새롭게 구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월봉 분석이요.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지금은 이제 완전 이상하게 약간 다릅니다. 얘는 지금 벌써 복구를 많이 했고요. 물론 저점이 깊어요. 저점이 깊었고 1월 달에 진짜 호되게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970 정도가 되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렇게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1060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970, 950 정도를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 분석이고요. 밑에 저점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고, 고점을 찍어봤더니 여기 1070까지가 나오는 건데, 가운데 선은 990,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딱 보면 95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봉 분석이고, 요 구간 넘어가고 있고, 여기죠. 지금 여기에 이 구간인데 950 딱 언저리 금방이게 있죠. 시장 상황이 나쁘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요 안에 있으면은 그냥 일목균형 돌파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위치가 진짜 애매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깼어요. 920, 요거 두 개를 똑같은 비중에서 가운데 선을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어놓고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딱 요 일목균형표 상에서 대칭으로서 요만큼까지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때 바이오주들이 은근히 다시 좋아지고 있죠. 치료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존의 감기약들도 많이 팔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될까요? 중국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네, 중국은 아직 이런 확진이 안 일어났고 폐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독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1000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장이 되겠지만, 코스닥은 워낙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 자체에 대한 투자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락할 때 보세요. 급락이 너무 심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급락들이 일어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이 구간으로 올 때 매도를 하는 거고, 지금은 그 구간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높아져요. 여기 1000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사인이 한 번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요 구간에 가까워질 때, 아니면 요 정도 됐을 때 매도가 낫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코스닥 지수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래도 많이 방어를 잘해서 올라오고는 있는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위치는 딱 여기죠. 파란색 선만 딱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치는 딱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딱 구간이다. 시장 상황만 받쳐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견인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피크를 아웃을 했죠. 40원대 찍고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가운데선 타고 가고 있는데 좀 가팔라요. 가파르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선이 이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은 25원대 25원까지 올랐네요. 주간 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걸 주말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금일 변동 그쵸? 이렇게 변동이 됐다는 것 자체도 좀 아이러니한데요. 일단은 상단을 찍은 거 맞아요. 월봉 기준으로는.
근데 여기까지는 바로 급격하게 내려오기 힘든 구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찍었는데 더 올라가는 그 구간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환율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1210원대가 되면 언제든지 매수가 들어가셔도 충분하다. 분할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날 채권 그거 있었죠. 아까 주간 뷰에서.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미국 채권을 사러 가는 자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게 조금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원유 가격이 좀 높아지면 얘가 일어나는 거라서 원유 가격이 진정이 되면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고요. 가상화폐는 지난주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리플만 제대로 많이 못 올랐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난주 기준에서는 종점을 찍었을 때는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그렇게 보고요. 이 타이밍을 딱 재기가 힘든 게 문제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시점은 맞고요. 지금도 아직 요 구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키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22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QT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돈이 줄어들 건 줄어들고, 이제 결국에는 QT가 시행은 되겠지만, 돈은 줄어들겠지만, 경제 성장으로서 시장에 증폭되면서 회전이 많이 일어나는, 물가가 상승되면은 물건 몇 개만 더 올라가도 올라가죠. 이제 물론은 이제 그거를 화폐를 다 못 쓰기 때문에 월급이 이제 모질랄 수도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주에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거죠. 소비가 어떻게 일어났냐. 2월달 소비. 근데 실제로 2월 소비보다는 절 관심 있는 거는 3월 소비예요. 3월 말에 나오겠지만 3월 소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에 기로에 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아니다에 그 기로에 놓여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가상화폐를 지금 시점에서 봤지만 저는 요거를 돌파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버블이라고 안 보고 있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단순하게 미리 선반영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화폐보다, 터키 화폐보다 이런 가상화폐들이 좀 더 굳건하게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시장에다가 누구한테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화폐의 가치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간 시황이 약간 가상화폐 기술적으로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약간 4월 달부터는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변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포맷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하게 리르 연구소가 안착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